우리 자연엔 새로운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이야기가 살아 숨쉽니다. 산과 밭에 가득한 이 이야기 풀들. 우거를 삶아 먹고 또 김치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그래 명을 이었다고 해서 명이나물이죠. 신화와 전설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우리네 삶의 자양분입니다. 쑥과 호랑이, 곰과 호랑이 얘기 나올 때 그 마늘은 이 땅에서 옛날부터 자라왔던 토종인 이 산마늘이 그 마늘이다. 나물을 주식으로 삼을 만큼 많이 먹어온 강원도. 나물마다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리네 반찬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모내기 품앗이를 잘 안 했다고 그래. 나물을 즐겨 먹었던 허기훈 선생의 일화는 지역 상품을 개발하는 아이디어가 됩니다. 이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런 스토리텔링을 파는 그런 시대가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스토리를 활용한 마케팅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밑거름. 이제 그 이야기를 찾아 떠나봅니다. 산나물 이름만 대봐 김봉자. 시나물은 뒷산 가미후미에 많고 곤드레는 보마기 꼴에 고사리는 땀봉산에 오가피는 거시막골에 밭고비는 너드게터 꼴에 많아. 산나물 이름만 대봐 내 다 앓고 줄게. 앓고 줘도 못 찾아가. 나랑 같이 가야 찾아. 내가 뜯어보낸 산나물은 모두 강원도 보약이야. 평범한 시골 한학이었던 김봉자 씨를 시인으로 만든 것은 평창문화원이 주관한 한 행사였습니다. 평창문화원은 잊혀져가는 시골 음식을 되살리기 위해 도사리 주민들의 요리를 책자로 만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강요리에 얽힌 이야기를 함께 담은 거죠. 도사리 밥상은 외국인의 입맛도 사로잡았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는 레시피하고 이 지역에 담겨있는 음식과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풀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들이 생각하는 게 시가 되고 하나의 그 작품이 됐습니다. 달도 가시지 않은 새벽. 김봉자 씨 집에 이웃들이 모여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그게 바꾼겨. 무슨 큰 잔치라도 하려나 봅니다. 오늘 한다고 오늘.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시할머니하고 두 분이서 손가락 사이에서 물이 쭉쭉 나와야지 나물 맛이 난다고 그러더라. 아이 손에서 나오는 손맛으로 나와야지 왜 비닐 장갑을 끼고 해요 그거를. 네 먹어. 지금 낫죠. 간대? 간대. 자. 이쪽 바로 썰어놓고 여기다 안 넣었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나물 달래도 보이고 김봉자 씨가 너드게 터골에 많다고 했던 팥고비도 맛깔나게 묻혀졌네요. 고사리는 저기 이렇게 산에서 양지 쪽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저기 쑥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또랑가에 흘러가는 가생이로 나오는 거예요. 쑥이 이렇게. 뜨던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산나물로 만든 요리들을 싣고 김봉자 씨 일행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전국의 모든 문화원이 모여 지역문화 비전을 발표하는 중요한 행사.
노인 한 분이 마을에서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날아간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 도사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앉아 아주머니하고 화토를 치고 있다. 평창문화원에선 소중히 간직해야 할 지역 문화의 사례로 도사리 자연밥상을 소개했습니다. 전국의 문화원이 축적하고 있는 향토문화 콘텐츠는 귀중한 문화유산이고요. 그리고 문화산업 경쟁력의 원천이고 관리의 모태가 될 것입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음식 차리기에 한창인 김봉자 씨 일행. 와, 산나물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었군요.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맛볼 기회는 흔치 않겠죠? 곤드레밥과 함께 차려진 다양한 산나물에 끌려 참석자들은 식욕이 절로 살아납니다. 자연에 아주 그 소생에서 막 나오는 이런 싹을 거치는 게 너무 또 맛있습니다. 이게 직접 그 뜯은 손길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더 신선하고 간결하고 깨끗해요. 한 번 맛본 사람들은 전화로 요리법을 묻거나 직접 찾아오기도 합니다. 연중 안개 끼는 날이 많은 청옥산. 그 안개에 가린 듯 우리가 알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평창 아라리 공연단과 등산객들이 함께 산에 올라 특별한 시간을 갖는데요. 바로 청옥산 위에서 펼치는 평창 아라리 공연입니다. 육백하지기 꿀분에 올감자 성두님 다쳐드리고 간난이 하고야 나하고는 야 저녁 굶어 잤네. 청옥산 정상은 600마지기라고 불리는데 좁쌀 600마를 심을 만큼 평탄한 지형이 펼쳐져 있어 붙은 이름이라고 하네요. 내려올 때는 연세 많은 분들이 이 아라리를 구구구 들 때로 배고파서 할 때 저들은 뒤에 따라다니미 흥얼거림이 나물 뜯을 저도 많이 다녔지요. 나무치하고 곰치, 곤두레 그런 거 뜯어 많이 그게 식량이니까 많이 다녔죠 여기로. 평창 아라리가 태어난 현장에서 직접 들으니 옛 어른들의 정서가 몸소 느껴지는 듯 관객들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산 위에서 그분들의 이런 애환이 담긴 이런 아라리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또 정화되는 것 같고 힐링되는 것 같고요. 소리 한번 힘든 것도 좀 잊혀지고 배고픈 것도 좀 잊혀지고 시간도 좀 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여지껏 살아왔어요. 먼지잎 손에 온노래 닥주기 새지를 말아라. 지난 봄에 만났던 님을 또 만나자꾸나. 눈물이 좀 났어요. 나물로다가 먹을 게 없어서 나물을 드시던 건데 지금은 그게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옛날엔 정말 눈물 섞인 그런 잡곡이나 나물밥을 드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껏 모르고 있었던 우리 것. 산나물이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스토리텔링의 보고입니다. 그 산채들의 이야기가 숨어져 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발굴을 하고 분류를 하고 또 각색을 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뮤지컬, 출판, 영화 모든 것으로 각 콘텐츠의 장르로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잘 인식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산업화하는 데서는 상당히 등한시되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를 활용해 성공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마을을 찾아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동네 거의 모든 주민이 차 생산에 전념하는 한 시골 마을.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차의 하나인 모이암 차를 생산하는 곳이죠. 从小就做茶的，我还有一片茶是比我的年纪还大，60多年的老虫水仙。 차 농사에만 집중하던 우쯔이 씨는 요즘 다른 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를 발견한 건 인근 시내에서 벌어진 퍼레이드 행렬. 우쯔이 씨는 인상대형포 공연에서 단역 배우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장 장이모 감독이 연출한 인상대형포. 360도 회전이 가능한 객석에 웅장한 자연을 배경으로 한 실경 뮤지컬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茶又是潍山的一个主要的一个支柱产业，你把茶文化讲好了，让更多人接受它了，让他喜欢上、爱上茶文化的同时，自然会喜欢潍山，自然就想着我要带2斤茶走。 공연은 대형포차의 전설로 시작하는데요. 옛날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가 병에 걸렸는데 스님이 달여준 차를 마시고 나았다고 합니다. 무사히 과거를 치르고 장운급제한 그 선비는 자신이 마셨던 차나무에 하사받은 붉은 도포를 걸어주었는데요. 그래서 그 차의 이름이 대홍포차가 됐답니다. 您喝过大红袍吗？放下烦恼，来这里喝茶。朋友，不管您在生活中有没有时间去喝杯茶，一起去品一品活着的味道。走。 360도 회전하는 객석은 관객들로 하여금 무대로 다가가는 느낌을 주죠. 화려한 조명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준비 기간만 2년이 걸린 공연에는 1000여 명의 배우와 스태프가 참여하는데요. 리허설을 하는 데만도 6개월 이상이 걸린 만큼 공연은 한치의 빈틈도 없습니다. 공연 표값은 우리 돈으로 약 5만 원인데요. 중국에선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임에도 매회 객석이 가득 들어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배우로 직접 출연해 공연 수익은 곧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죠. 今年的茶好，请朋友喝好茶。不错不错，真的很好，很壮观的，然后感觉特别好。我们看完以后特别想有一种想去了解茶，想去喝一杯茶的感觉。谢谢。 공연이 끝나고 우쯔이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家里的收入也好了，日子也好过了，人也年轻了。我感谢印象大红袍对我们的栽培，希望我们在印象大红袍多多点贡献。 황량한 벌판에 변변한 건물조차 없던 물산지구는 인상 대형포 공연 이후 크게 달라졌습니다. 具有相当知名度的一些知名品牌，像维新啦，那个郡的茶叶，这些茶叶都往这一带来集中，因为随着印象大红袍的这个开营之后，非常多的游客都会在这一带停留观光。 공연의 성공으로 차값은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就12种颜色，这一款产品就是印象大红袍表演的这个每个精彩的瞬间都在这边。인상 대형포 공연은
스토리를 활용해 잘 만든 공연 하나가 지역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남한강 상류의 물길이 태극 형상을 이루며 흘러가는 평창읍. 그 끝에 유동리 마을이 있습니다. 논개승마라는 산나물을 재배하는 한 농가. 논 속에서도 싹을 틔우는 산나물이라 이른 봄부터 수확이 한창입니다. 17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5년 전 귀농한 신진선 씨는 산채 연구회 모임을 만들어 지금껏 이끌어오고 있는데요. 농촌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소득적으로 그 일반 농사를 쪄가지고는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뜻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산채 그 연구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산나물은 일반 작물에 비해 값이 높고 가격 변동이 낮아 요즘 농가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죠. 산채는 한 번 심으면은 수확을 한 10년에서 20년 이렇게 몇 년마다 뜯을 수 있으니까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뭉쳐 더 나은 품질을 위해 힘쓰는 신진선 씨의 논개승마 장목반. 처음엔 다른 농작물처럼 정해진 판로가 없어 걱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차츰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량이 늘어 지금은 안심하고 논개승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했거나 전화 주문으로 주로 이제 손쉽게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 그래서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신진선 씨의 성공 노하우는 다른 지역 사람도 찾아와 배워갈 정도입니다. 아이고, 회장님. 예. 인삼을 닮았다 해서 삼나물이라고도 해요. 삼나물. 예. 그다음에 성분은 주요 성분이 이제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화학 비료는 쓰지 말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논개승마는 그늘에서 잘 자라는데요. 오미자를 심어 그늘을 만들고 그 밑에 논개승마를 심은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셔도 두 가지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참고를 좀 해주세요. 청양의 청정 지역에 뭐 강원도 못지않고 잘 자라고 해서 우리 청양도 산채 장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오게 됐습니다. 청양의 산나물 농사는 신진선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논개승마를 분갈이를 해서 판매도 하시고 분갈이해서 심으면 좋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이게 2년 됐다는데 이런 뿌리를 어떻게 분갈이를 해서 심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네요. 자연이란 터전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우리 산나물의 이야기들. 부지런한 농부는 아침 일찍부터 그 이야기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작년에는 아주 뭐 서로 가져가려고 보고 쓰더니 올해는 잘 안 돼. 산나물 이야기는 시골 곳곳에서 나무를 뜯으며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나물이 내한테 아주 이게 딸린 기라니요. 이제 늙어서 못가니 집게서 뜯어도 손주들하고 아들, 딸, 며느리하고 먹고 살고 뭐. 산나물의 한 종류인 누리대는 강원도 포마시 풍속과 관련이 있는데요. 포마시를 하면 하루에 여러 번 잠과 식사를 했기 때문에 소화에 좋은 누리대를 꼭 먹었다고 합니다. 누리대 반찬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모내기 포마시를 잘 안 했다고 그래요. 수백 종의 산나물 중에서 그 소비자들이 결국 선택하는 것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 그런 산나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산나물의 뭐 효능이라든가 맛까지 포함하는 것일 때 그 가치가 당연히 더 커지겠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불 하나하나에서 우리 옛 어른들의 생활을 들여다봅니다.
주민 여러분, 연일 바쁜 농사일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산나물을 가구별 20간 행사장으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창읍 지동리 별천지 마을에서 손님들을 초대해 자그마한 마을 축제를 여는 날입니다. 산나물 수확을 체험하고 산나물 요리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손님들을 위해 동네에 내로라 하는 요리사들이 두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곤드레 넣고요. 아주 이렇게 맛있게 했어요. 요 사람들이 나물 축제하느라고. 취나물 중 으뜸이라 불리는 참치는 요리법도 다양합니다. 취나물 가지고 이렇게 튀김하는 거예요. 향도 있고 맛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다 팔아야 되는데 오늘 저 밭에 거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멀리 이 산골 아주 첩종 산골까지 오신다고 정말 고생 많아 하셨습니다. 산나물 음식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음식 드시고 뭐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막 부족한 게 많습니다. 산나물을 본격적으로 재배한 지 8년째 접어드는 별천지 마을. 해발 600m가 넘는 곳에 위치해 산나물이 자라기 아주 좋은 곳인데요. 오늘의 최고 인기 메뉴는 수리치 나물로 만든 떡입니다. 이거요? 수리치를 산에 가서 뜯어가지고요. 저기 그 뭐야 삶아가지고 장학간에서 이렇게 떡을 뺀 거예요. 우리 옛날에 6.25 전에 먹어보고 이제 향이 좋고 부드럽고 아셨죠? 쑥떡보다 쫀득쫀득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순서, 바로 축하 공연일 텐데요. 평창 아라리 공연단을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네요. 여기 살다가 미탄으로 이사를 갔다고 저 양반이 아라리 많이 했죠. 나물 뜯으러 갔는데 뭐 얘는 뭐 춤도 추고 뭐 노래도 하고 막 그랬죠. 평창 아라리는 옛날 산나물 가득한 청옥산에서 나물을 뜯으며 흥얼거렸던 노래입니다.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평창 아라리 보존회도 늘어나는 공연 요청에 쉴 틈이 없습니다. 600마지기 꽃밭등으로 날만 따라 오세요. 마을 뒷산에 지천으로 깔린 나물이 님처럼 맛있다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걱정이 없겠다고 노래합니다. 숙년에도 봄살아나겠네. 자기들 그 고을의 노래를 잘 살려서 정말 전문가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고 정감이 있습니다. 고향에 와서 소리를 해보니 옛날을 부모님 생각도 나고 옛날에 살던 생각이 나네요. 저 고개만 넘어가면 나무를 볼을 한 군데 놓고서는 한 번씩 뜯어가지고 오고 가고 힘들었지 나물 뜯는 건 힘 안 들었어요. 곤드레 뜯는 분들은 한 pen 이렇게 뜯으시면 돼요. 근데 곤드레 먹으면 안 돼요. 취나물 먹어야 되는데 곤드레 삶아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서양의 산나물 허브는 진한 향을 갖고 있지만 우리 산나물은 향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별천지 마을을 찾아온 사람들의 가슴에도 산나물에 얽힌 옛날의 추억이 자리에 있겠죠. 이 곤드레는요 꺾으면은 대가 굵은 거는 꺾으면 뻥뻥 소리 난다고요. 그래야 이 곤드레 잘 된 거래 이게 이렇게로 하면요 뻥뻥 소리 나잖아요. 만데요 몰라가지고. 무공의 나물이라 곤충들이 함께 자라고 있네요. 어디 메뚜기 어디 있어요? 여치지. 여치잖아 여치. 너무 좋아요. 너무 연하고요. 오늘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아주 연하고요. 진짜 좋습니다요.
여기 어디 산에서는 이렇게 못 캐거든요. 비록 작은 축제지만 별천지 마을에선 한 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나물이 향도 좋고 좋다 하는 걸 다 직접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또 이분들이 집에 각자 그 도시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한 분이 한 아파트를 다 선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분들이 왔다 가면은 아주 정말 이 택배라든지 이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축제장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에 돌아가던 발길을 멈춰서는 사람들. 표지판에 쓰인 건 바로 산나물에 전해오는 전설과 설화였습니다. 저희들 마을이 한 7, 8년 전에 이제 나물 재배를 해가지고 소득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소득이 좋다 보니까 지금 저희 마을뿐만 아니고 나물을 너무 많이 심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다른 마을보다 차별화된 이 나물을 좀 재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나물은 산마늘인데요. 25년 전 산마늘 농사를 시작한 평창군 봉평면의 곽달규 씨. 시작할 당시만 해도 울릉도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거라며 주위의 만류가 심했다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산나물을 고집해 지금은 3만 제곱미터가 넘는 밭에서 산마늘을 재배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다른 작물은 비료도 줘야 되고 매년 또 캐서 매년 다시 심어야 되지만 이 산마늘은 어떤 토지든 간에 그곳에 심어 놓으면 대를 물려갈 수 있는, 또 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도 이 농약을 치지 않아도 이것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질 않고 겨우 싹이 났다가도 말라 죽는 등 실패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차츰 늘려가고 배우는 재미에 포기할 생각은 없었답니다. 산마늘은 씨를 뿌린 후 5년이 지나야 소득을 거둔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소득도 높습니다. 게다가 농약을 칠 필요가 없으니 금상첨화겠죠? 벌레가 안 먹어요. 마늘내가 나서. 그래서 약도 안 치고 참 몸에 좋지요 뭐. 수확량에 비해 사겠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 수확철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곽달규 씨네 가족. 한번 맛을 보고 나서 계속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매번 두둑한 인심으로 한가득 얹어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먹어보니 맛도 좋고 영양가 좋아서 나도 갖다 먹고 주위 사람 나눠주려고 살아왔습니다. 하루 작업이 끝나면 직접 길러 담근 산마늘 장아찌를 반찬 삼아 밥을 먹는데요. 별미 음식을 만드는 조리법이 최대의 관심거리죠. 이거 어떻게 담그는 거예요? 매실액 넣고 식초 넣고 간장하고 설탕도 좀 넣고 그래가지고 짜겁지 않게 마늘 향이 있어 그런지 곰팡이가 안 펴요. 달콤한 게 아주 삼삼한 게 맛있네.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목살 삶아가지고 먹으면 죽이겠다. 팔으려고 먹는데 죽는다 그래. 너무 맛있어서 죽인다는 거지. 죽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렇게 맛있냐? 맛있어. 그럼 나도 좀 먹어봐야 되겠네. 야, 기똥차게 맛있네 산마늘. 장아찌를 담그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반찬이 되는 산마늘. 이 산마늘에는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좀 먹었는데요. 육지에서 한참을 떨어진 울릉도. 명이나물이라고도 하는 산마늘의 요리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연중 안개 끼는 날이 많고 해풍이 불어 산나물이 자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모노레일을 이용해 가파른 산비탈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4월쯤이면 섬 전체가 산나물 수확에 분주해집니다. 1883년 고종의 명으로 무인도였던 울릉도를 개척하러 온 사람들은 식량이 모자라서 굶어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때 주민들을 살린 것이 봄에 가장 먼저 싹이 트는 산마늘이었습니다.
옛날에 춘궁기에 우리 어릴 때 먹을 게 겨울 지나면 별로 없잖아요. 요거를 삶아 먹고 또 김치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그래 명을 이었다고 해서 명이나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산마늘이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당군 신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권영인 씨는 곰이었던 옥녀가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 동굴에서 쓱과 함께 100일 동안 먹은 것이 산마늘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왜 우리 건국신화 당군 할배 얘기하면서 나오는 마늘이 우리가 뿌린 마늘은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가 첫 재배되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게 그 마늘이 나올까? 그 제대로 된 산마늘을 한번 세상에 알리자. 그런 생각에서 이제 농사 시작하게 되거든요. 단순하게 먹거리로서 아니라 우리 얘기를 담아낼 수 있는 농산물로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신뢰성을 좀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권영인 씨가 산마늘을 당군 할배 마늘이라고 이름지어 팔자 고객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권영인 씨는 산마늘이 우리 역사와 함께 이어져 내려온 먹거리로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아, 이게 그래요? 저들은 그 마늘이 뿌리 마늘 이건 줄 알았었는데 이 마늘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소비자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저들도 뿌듯해지는 거죠. 그냥 반찬으로 먹는 것하고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 이야기가 녹여져 있는 것을 알면서 설명을 듣고 음미를 하면서 먹는 것은 그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마이닝 작업, 발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스토리텔링, 바로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스토리텔링의 단서는 옛 기록과 문헌의 한 줄 이야기에서 구해지기도 하는데요. 강릉에서 막걸리 술도가를 운영하는 이기종 씨. 그가 담글 술은 조금 색다르다고 합니다. 이 방풍나무를 이용해서 이제 술을 담그려고요. 약재로 쓰이고 동의보감에서도 탁월한 효능의 자양강장제라고 언급된 방풍나물. 강릉을 대표하는 독특한 술을 만들려던 이기종 씨의 생각은 허균 선생이 쓴 도문대작 도입부에서 출발합니다. 도문대작은 조선 팔도 별미와 토산품을 소개한 책인데요. 책의 처음부터 허균 선생은 방풍나물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스토리를 엮어서 이렇게 홍보함으로써 또 지역 문화와 연계된 그런 아주 독특한 이제 탁월한 홍보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방풍나물은 주로 해변 모래사장에서 자라기 때문에 예전부터 강릉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방풍나물을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소외되고 지쳐갑니다. 이럴 때 사람들에게 그 안정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가 부여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상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모든 상품이 이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런 스토리텔링을 파는 그런 시대가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는 시대. 동네 형님 두 분하고 마을 아주 기막힌 명소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마을에 큰 보물이 들 겁니다, 이게요. 아, 물은 있네. 네. 이걸 어디다 씌울까, 이거를? 별천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는군요. 멧돼지 약스터 전설을 통해 마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홍보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목욕하면서 흙도 묻혀가지고 가고 그런다. 여기 아주 돼지가 명당 짜줄 생각하고 있는가 봐요. 우리 형님도 실례가 아니에요.
평소에도 멧돼지가 나타나 물을 마시고 목욕한다는 별천지 마을의 멧돼지 샘물. 아우 시원해. 야 이거 먹어봐. 엄청 시원해.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로 여겼지만 지금은 이 멧돼지 샘물이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심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산나물은 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소득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시대를 지금 대적으로 조금씩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독을 가라앉히고 감기, 당뇨, 종기에 큰 효능이 있는 모시대. 한방에서는 약재로 쓰일 만큼 귀중한 산나물이죠. 하얀 즙이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 모시대라든지 민들레, 더덕 이런 것들은 대개 몸에 염증이 있다든지 열을 가라앉히는 뭐 해열, 청열 작용이 매우 뛰어난 나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시대의 효능을 말해주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독화설에 맞고 도망치던 멧돼지를 어떤 의원이 따라가 봤는데요. 멧돼지는 풀숲에서 열심히 모시대를 뜯어먹고는 멀쩡하게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시대를 가져와 해독제로 쓰니 그 효과가 놀랄 만큼 신통했다고 전해집니다. 남들과 차별화된 산나물을 재배하려는 별천지 마을. 모시대 전설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았습니다. 멧돼지 약수터라든지 샘물, 이 모시대 나물 이걸 이용해서 멧돼지를 저희들 그 별천지 마을 그 상징으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평창에 위치한 산채연구소. 20년 전 울릉도에서 가져온 논개승마 종자를 번식시켜 전국으로 보급한 것입니다. 종자의 그 정식 효율이 뭐 이것처럼 높은 거는 없다고 봐요. 하여튼 그래서 한 5개치만 있으면은 자기가 심는 거 다 커버될 정도로. 그래도 또 풀은 많이 나더라고요. 평창 논개승마 장목반은 정기적으로 연구소를 방문해 끊임없이 재배 기술을 배우며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이 맞았을 때 제초기를 배워야 되는데 저희가 좀 작년에 시기를 조금 당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처음 또 새로운 걸 또 알게 돼서 그거 하나만으로 해도 굉장히 만족되고 좋습니다. 4년차, 5년차 되신 분들은 또 더 배우기 위해서 이런 연구소에 와서 교육 받아서 이 진짜 선진 농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커브 하면은 굉장히 그 고급 이미지, 그다음에 예쁘고 또 향도 좋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연상하게 됩니다. 한국의 산나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배고픈 시절에 배를 채워주던 그런 식품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재배 기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공이라든지 음식으로서의 어떤 그 요리 방법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한 단계 높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 한국의 산나물에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나물 생산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한 연구도 뒷받침돼야겠죠. 평창 논개승마 장목반이 분주합니다. 평창에서는 키가 크게 자라기 때문에 삐뚝발이라고 불리는 논개승마. 고기나물이란 이름도 갖고 있는데요. 씹는 맛이 쫄깃쫄깃하고 고기 맛 같은 맛이 나갔고요. 이거 잘 먹어요. 그리고 고사리보다는 여기가 젓가락이 먼저 가고 더 맛있더라고요. 와, 이번 음식은 좀 매워 보이네요. 논개승마 방 건조시켜서 지금 햄을 넣고 지금 초무침을 하고 있습니다. 논개승마 요리연구 시식회를 통해 서로 몰랐던 조리법도 나눕니다. 레시피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알 수도 있고 저희가 또 논개승마에 대해서 널리 홍보도 할 수 있고. 평창군에서는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아이템으로 산나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창을 휴양 관광 레저 스포츠 도시로 만드는데 특히 나물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도시인들이 오셔가지고 그 몸의 치유를 확실히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논 개승마 하나로 만도 이렇게나 많은 음식들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요리에 맞는 이야기를 찾아야 할 텐데요.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요리에 스토리까지 입힌다면 팔로 확보는 물론이고 논 개승마의 값어치를 한층 더 향상시킬 것입니다. 영등포 문화원에서 도사리 자연밥상을 선보였던 김봉자 씨를 다시 찾았는데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사리 밥상을 맛보기 위해 찾아온다고 하네요. 도시에서 손님들이 오신다 그래서 뭐 제철 나물이 뭐 있나요? 요즘 이거 비름이 최고 요즘 거잖아요. 요즘 제철이잖아요. 한 주가 멀다 하고 오는 방문객들이지만 김봉자 씨와 마을 사람들은 매번 찾아오는 발길이 반갑습니다. 밥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도사리 자연밥상. 방문객들은 돌아간 뒤에도 한동안 도사리 밥상아리를 할 것 같네요. 도사리 마을 살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물을 먹으니까 더 정감도 있고 더 맛도 더 깊이 있게 느껴지고. 시골에 뭐 나물밖에 더 있나요? 뭐 오시면은 저희가 정성껏 나물 있는 대로 그냥 정성껏 해서 대접하겠으니까 좀 많이 오세요. 힐링 트렌드로 참사리의 의미를 찾는 요즘. 진정한 힐링이란 몸의 치유가 아닌 마음의 정화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로 묻힌 산나물.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